안녕하세요. 시니어 만세입니다. 주택연금 신청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고민 중이십니까? 그럼 이거 하나만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산 먼저 하셨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대부분 계산을 안 하고 신청하십니다. 일단 신청하고 보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신청하고 3개월 후에 우편이 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오는 통지서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부터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내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달에 평균 12만 원 정도 나갑니다. 1년이면 144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에만 수천 분이 이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이순자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5세 분이십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셨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통지서를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셨다는 통지였습니다. 왜 탈락하셨을까요? 계산을 안 하고 신청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순자 씨는 매달 12만 원씩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십니다. 1년이면 144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440만 원이고요. 20년이면 2,88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또 다른 분도 계십니다. 박부자 씨라는 분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68세 분이십니다. 이분은 주택연금을 아예 포기하셨습니다. 왜 포기하셨을까요?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아. 그래서 5년 동안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5년 후에 알게 되셨습니다.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얼마나 손해를 보셨을까요? 5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돈이 최소 3천만 원에서 최대 6천만 원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순자 씨는 계산을 안 해서 매년 144만 원씩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십니다. 박부자 씨는 못 받는다는 말을 믿고 6천만 원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둘 다 계산만 했어도 피할 수 있었던 손해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니겠지. 주택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겠지. 주택연금 받으면 무조건 건강보험에서 탈락하겠지. 계산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위험합니다. 전부 착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안 하고 신청하시면 이순자 씨처럼 되십니다. 못 받는다는 말만 믿고 포기하시면 박부자 씨처럼 되십니다. 이건 중간에 끊으면 손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정확히 무엇을 계산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어떤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지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단계별로 안내해드립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주택연금에서 가장 큰 손해가 터지는 함정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계산을 안 하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가장 큰 함정일까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녀분이 직장에 다니시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계십니다. 이때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부모님은 건강보험료를 따로 안 내셔도 됩니다. 자녀분이 내는 보험료로 함께 보장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부양자 자격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러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평균 월 12만 원 정도입니다. 1년이면 144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440만 원이고요. 20년이면 2,88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주택연금이 소득으로 잡힌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주택연금을 100%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받고 계십니다. 1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주택연금을 월 100만 원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1년이면 1,200만 원이 추가됩니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2,400만 원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연 2천만 원 이하입니다. 2,400만 원은 이 기준을 넘습니다. 400만 원 초과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서가 옵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매달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나옵니다. 월 12만 원씩 내셔야 합니다. 이게 1년이면 144만 원입니다. 이순자 씨가 정확히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5세 분이십니다.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받고 계셨습니다. 자녀분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계셨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안 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생활비가 부족하셨습니다. 주택연금을 알아보셨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화하셨습니다. 5억짜리 집이면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월 약 120만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산은 안 하셨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을 확인 안 하셨습니다. 주택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신청하셨습니다. 월 100만 원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첫 달에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두 달째, 세 달째도 100만 원씩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우편이 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온 통지서였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깜짝 놀라셨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셨습니다. 왜 탈락했습니까?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셨습니다. 제가 국민연금 100만 원밖에 안 받는데요. 주택연금도 소득으로 잡힙니다. 주택연금이 소득입니까? 네, 매달 받으시는 돈은 전부 소득입니다. 그제서야 알게 되셨습니다. 주택연금이 소득으로 잡힌다는 사실을요. 계산을 해보셨습니다. 국민연금 월 100만 원, 연 1,200만 원입니다. 주택연금 월 100만 원, 연 1,200만 원입니다. 합치면 2,400만 원입니다. 기준은 2천만 원입니다. 400만 원 초과했습니다. 그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월 12만 원이었습니다. 지금도 매달 12만 원씩 내고 계십니다. 1년이면 144만 원입니다. 앞으로 20년을 더 사신다면 2,880만 원을 내셔야 합니다. 만약 계산을 먼저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국민연금이 연 1,200만 원이니까요. 주택연금은 최대 8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67만 원입니다. 주택연금을 월 65만 원으로 신청하셨다면요. 총 소득이 1,980만 원입니다. 2천만 원 이하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건강보험료 0원입니다. 하지만 이순자 씨는 계산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144만 원을 내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이야기를 꼭 보셔야 합니다.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다음 장에서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정확한 숫자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계산을 안 하면 손해를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정확히 어떤 숫자로 계산해야 할까요?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소득 기준입니다. 연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둘째, 재산 기준입니다. 재산은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은 재산 기준은 통과하십니다. 문제는 소득 기준입니다. 그럼 어떤 소득이 계산에 포함될까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주택연금을 100%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월 100만 원 받으시면 연 1,200만 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국민연금도 100%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시면 그것도 반영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소득을 합쳐서 연 2천만 원을 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안 잡힙니다. 기초연금 월 34만 원 받으셔도 건강보험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입니다.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받고 계십니다.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주택연금을 월 100만 원 받으려고 하십니다. 1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1,800만 원입니다. 건강보험 기준은 2천만 원입니다. 1,800만 원은 기준 이하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건강보험료를 안 내셔도 됩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받고 계십니다. 1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주택연금을 월 100만 원 받으려고 하십니다. 1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2,400만 원입니다. 건강보험 기준은 2천만 원입니다. 2,400만 원은 기준을 초과합니다. 400만 원 초과한 겁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건강보험료를 월 12만 원 내셔야 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택연금 금액을 조절하면 됩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연 1,200만 원입니다. 건강보험 기준이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에서 1,200만 원을 빼면 800만 원입니다. 주택연금을 최대 800만 원까지만 받으면 됩니다. 월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8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약 67만 원입니다. 주택연금을 월 65만 원 정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총 소득이 얼마가 될까요? 국민연금 1,200만 원 더하기 주택연금 780만 원입니다. 합치면 1,980만 원입니다. 2천만 원 이하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이렇게 금액을 조절하면 건강보험료를 안 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시를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받고 계십니다. 연 600만 원입니다. 주택연금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2천만 원에서 600만 원을 빼면 1,400만 원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117만 원입니다. 주택연금을 월 115만 원 정도까지 받으셔도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이렇게 현재 받고 계신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서 주택연금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초연금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건강보험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별도의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22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소득인 정액을 계산할 때는 주택연금도 포함됩니다. 단 100% 다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연금의 약 70% 정도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연금을 월 100만 원 받으시면 약 70만 원 정도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겁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면 월 최대 34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건강보험료도 안 내고 기초연금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기준 연 2천만 원 이하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월 228만 원 이하도 맞춰야 합니다. 이 계산은 조금 복잡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손익분기점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내더라도 받는 게 나을까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을 월 100만 원 받으십니다. 1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월 12만 원 내십니다. 1년이면 144만 원입니다. 주택연금 1,200만 원에서 건강보험료 144만 원을 빼면 1,056만 원입니다. 주택연금을 안 받으면 0원입니다. 받으면 순수령액이 1,056만 원입니다. 받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내더라도 주택연금을 받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은 연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주택연금은 100%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합쳐서 2천만 원을 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월 12만 원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연금 금액을 조절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내더라도 주택연금을 받으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 기준 하나 때문에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를 꼭 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오해가 무엇인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오해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집은 재산이니까 소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집을 담보로 돈을 받는 건데 이게 소득입니까? 집은 재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주택연금은 소득 맞습니다. 왜 소득일까요? 매달 돈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집 자체는 재산이 맞습니다. 5억짜리 집을 가지고 계시면 재산이 5억 원입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을 신청하시면 달라집니다. 매달 돈이 나옵니다. 월 100만 원씩 통장에 들어옵니다. 이 돈은 뭡니까? 소득입니다. 월급 받으시면 소득이죠? 국민연금 받으시면 소득이죠? 주택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받으시는 돈은 전부 소득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소득으로 봅니다. 기초연금 계산할 때도 소득으로 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계산할 때도 소득으로 봅니다. 전부 소득입니다. 이순자 씨가 이 오해 때문에 손해를 보셨습니다. 주택연금이 소득인 줄 몰랐어요.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택연금을 월 100만 원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왜 탈락했는지 몰랐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그제서야 알게 되셨습니다. 주택연금이 소득으로 잡힌다는 사실을요. 지금은 매달 12만 원씩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십니다. 연 144만 원입니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니다. 이 착각 하나 때문에 연 144만 원을 내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주택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습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택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데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대. 하지만 이것도 틀렸습니다.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긴 합니다. 소득인 정액이 월 22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만 맞으면 둘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도 받으시고 기초연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 받는다고 생각하실까요? 주택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늘어나니까 기초연금 기준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계산해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얼마 받으시는지요? 주택연금은 얼마 받으실 건지요? 합쳐서 소득인 정액이 228만 원 넘는지 계산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받고 계십니다. 주택연금을 월 50만 원 받으려고 하십니다. 주택연금은 소득 환산율 약 70%가 적용됩니다. 50만 원의 70%면 약 35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30만 원 더하기 주택연금 환산 35만 원이면 65만 원입니다. 소득인 정액 기준이 228만 원입니다. 65만 원은 훨씬 이하입니다.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도 받으시고 기초연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 부자 씨는 이걸 몰랐습니다. 주변에서 못 받는다는 말만 들으셨습니다. 계산을 안 해보셨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주택연금을 포기하셨습니다. 5년 후에 친구한테 들으셨습니다. 나는 주택연금도 받고 기초연금도 받아. 깜짝 놀라셨습니다. 집에 와서 복지로 사이트에서 계산해 보셨습니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손해를 보셨습니까? 주택연금만 계산해도 최소 3천만 원에서 최대 6천만 원입니다. 주택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이 착각 하나 때문에 6천만 원을 못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주택연금 받으면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이것도 착각입니다. 무조건 탈락하는 게 아닙니다.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연 2천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초과하면 탈락합니다. 그러니까 계산하셔야 합니다. 현재 받고 계신 국민연금이 얼마인지요? 주택연금을 얼마 받으실 건지요? 합쳐서 2천만 원 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넘으면 금액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주택연금을 조금 줄여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최현명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부산에 사시는 70세 분이십니다. 이분은 계산을 먼저 하셨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받고 계셨습니다. 연 600만 원입니다. 건강보험 기준이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에서 600만 원을 빼면 1,400만 원입니다. 주택연금을 최대 1,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걸 계산하셨습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117만 원입니다. 주택연금을 월 100만 원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총 소득이 얼마가 됐습니까? 국민연금 600만 원 더하기 주택연금 1,200만 원이면 1,800만 원입니다. 2천만 원 이하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됐습니다. 건강보험료 0원입니다. 기초연금도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하셨습니다. 국민연금이 월 50만 원이니까 기초연금이 50% 감액돼서 월 17만 원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 최현명 씨는 이렇게 받고 계십니다. 국민연금 월 50만 원입니다. 주택연금 월 100만 원입니다. 기초연금 월 17만 원입니다. 합치면 월 167만 원입니다. 건강보험료는 0원입니다. 계산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니다 틀렸습니다. 소득 맞습니다. 주택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틀렸습니다. 계산하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받으면 무조건 건보 탈락한다 틀렸습니다. 금액 조절하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착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손해를 보십니다. 이순자 씨처럼 계산 안 해서 연 144만 원 내거나요. 박부자 씨처럼 포기해서 6천만 원 못 받거나요. 하지만 최현명 씨처럼 계산하면 최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 하나 때문에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순자 씨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손해를 보게 됐는지 시간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순자 씨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씨는 경기도에 사시는 65세 여성분이십니다.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남편분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사십니다. 아들 한 분이 계십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십니다. 이순자 씨는 국민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월 100만 원입니다. 아들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안 내고 계셨습니다. 생활비는 국민연금 100만 원으로 쓰고 계셨습니다. 적금이 조금 있었습니다.
약 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전기료, 관리비, 식비, 병원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적금을 조금씩 깨서 쓰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광고를 보셨습니다. 주택연금 광고였습니다.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으세요. 관심이 생기셨습니다. 내 집이 5억인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셨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모의 계산을 해보셨습니다. 65세 5억 원 주택을 입력하셨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월 약 1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생활비 걱정 없겠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화하셨습니다. 상담원과 통화하셨습니다. 5억짜리 집이면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65세 기준으로 월 약 120만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네요. 신청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 지점 방문하시거나 서류 보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순자 씨는 한 가지를 확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을 확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주택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는지도 확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신청하기로 하셨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하셨습니다. 주택연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니? 주택연금이요? 그게 뭔데요? 집을 담보로 매달 돈을 받는 거야. 월 1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대. 아, 그거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엄마 생활비 보태시면 되죠. 그래, 그럼 신청할게. 아들도 건강보험 영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순자 씨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셨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를 떼셨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점을 방문하셨습니다.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월 12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 얼마로 하시겠습니까? 100만 원으로 할게요. 네, 월 100만 원으로 신청하시겠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셨습니다. 서류를 제출하셨습니다. 심사에 약 2주 정도 걸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2주 후에 승인 연락이 왔습니다. 주택연금 신청이 승인되셨습니다.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기뻤습니다. 첫 달이 됐습니다. 25일에 통장을 확인하셨습니다. 100만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제 생활비 걱정 없겠네. 국민연금 100만 원에 주택연금 100만 원이 더해져서 월 200만 원이 됐습니다. 생활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적금을 깨지 않아도 됐습니다. 두 번째 달도 1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달도 1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편함에 등기 우편이 와 있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온 우편이었습니다. 열어보셨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통지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통지서를 자세히 읽어보셨습니다.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가 국민연금 100만 원밖에 안 받는데 무슨 소리지?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셨습니다. 1577-1000번으로 전화를 거셨습니다. 여보세요. 피부양자 자격 상실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말씀해 주세요.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확인됩니다.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셔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셨습니다. 제가 국민연금 100만 원밖에 안 받는데요. 1년이면 1200만 원인데요. 주택연금도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네, 주택연금이 소득입니까? 네, 매월 받으시는 금액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주택연금이 월 100만 원이시면 연 120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1200만 원과 주택연금 1200만 원을 합치면 2400만 원입니다. 기준이 2000만 원이니까 400만 원 초과하신 겁니다.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주택연금이 소득인 줄 몰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십니다.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내야 합니까? 월 약 12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주택연금이 소득이었구나. 계산을 안 해봤네. 다음 달에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월 11만 8천 원이었습니다. 납부하셨습니다. 그 다음 달도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월 12만 1천 원이었습니다. 매달 약 12만 원씩 건강보험료를 내게 됐습니다. 1년이면 144만 원입니다. 계산을 해보셨습니다. 주택연금을 월 100만 원 받는데 건강보험료로 월 12만 원을 내니까요. 순수령액은 월 88만 원입니다. 차라리 주택연금을 조금 덜 받을 걸. 하지만 이미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중도에 금액을 조절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셨습니다. 주택연금 건강보험이라고 검색하셨습니다. 여러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제서야 알게 되셨습니다. 주택연금 금액을 조절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요. 계산을 해보셨습니다. 국민연금이 연 1,200만 원이니까요. 건강보험 기준 2천만 원에서 1,200만 원을 빼면 800만 원입니다. 주택연금을 연 800만 원까지만 받으면 됐습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67만 원입니다. 주택연금을 월 65만 원 정도로 신청했다면요. 총 소득이 1,980만 원이 됐을 겁니다. 2천만 원 이하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됐을 겁니다. 건강보험료 0원이었을 겁니다. 아, 계산을 먼저 할 걸. 후회가 됐습니다. 지금도 이순자 씨는 매달 12만 원씩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십니다. 1년이면 144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440만 원입니다. 20년을 더 사신다면 2,880만 원을 내셔야 합니다. 주택연금이 소득인 줄 몰랐어요. 계산을 먼저 할 걸 그랬어요.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순자 씨의 실수는 명확합니다. 계산을 안 하고 신청한 겁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주택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을 수 있으니까 받자고 생각하셨습니다. 결과는 연 144만 원의 건강보험료입니다. 20년이면 2,880만 원입니다. 계산만 했어도 피할 수 있었던 손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놓치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또 다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경우입니다. 못 받는다는 말을 듣고 아예 포기해서 수천만 원을 못 받으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박부자 씨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씨와는 정반대 경우입니다. 이순자 씨는 계산 안 하고 신청해서 손해를 보셨습니다. 박부자 씨는 못 받는다는 말을 믿고 아예 포기해서 손해를 보셨습니다. 박부자 씨는 서울에 사시는 68세 여성분이십니다. 8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남편분과 함께 사십니다. 남편분도 국민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박부자 씨는 국민연금을 월 40만 원 받고 계십니다. 남편분은 월 60만 원 받고 계십니다. 부부 합쳐서 월 100만 원입니다. 기초연금도 받고 계십니다. 박부자 씨가 월 34만 원 받고 계십니다. 생활비는 국민연금 100만 원과 기초연금 34만 원으로 쓰고 계셨습니다. 월 134만 원입니다. 그런데 부부 두 분이 쓰시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적금이 좀 있었습니다. 약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조금씩 깨서 생활비에 보태고 계셨습니다. 박부자 씨가 63세 되시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서 주택연금 기사를 읽으셨습니다.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관심이 생기셨습니다. 우리 집이 8억인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그날 저녁 남편분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던데 우리도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연금? 그게 뭔데? 집을 담보로 매달 돈을 받는 거래요. 얼마나 받는데? 우리 집이 8억이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좋네. 알아보자.
다음 날 박 부자 씨는 동네 슈퍼마켓에 가셨습니다. 장을 보시다가 아는 이웃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 박 씨 아니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박 부자 씨가 물어보셨습니다. 혹시 주택연금이라는 거 아세요? 주택연금요? 들어는 봤는데 저희 집이 8억인데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그러자 이웃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거요? 받으면 안 돼요. 네. 왜요? 주택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데요. 네. 정말요? 네. 우리 동네 김씨네가 주택연금 받으려다가 안 받았어요. 기초연금 못 받게 된대서요. 아, 그래요? 박 부자 씨는 놀라셨습니다. 지금 기초연금을 월 34만 원 받고 계십니다. 1년이면 408만 원입니다. 이걸 못 받게 된다니요. 집에 돌아오셔서 남편분께 말씀하셨습니다. 주택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데요. 네. 누가 그래? 동네 할머니가 그러는데 김씨네도 그래서 안 받았대요. 그럼 어떡하지? 기초연금이 월 34만 원인데 이걸 못 받으면 손해잖아요. 그렇네. 그럼 주택연금은 안 받는 게 낫겠다. 그렇게 포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박 부자 씨는 한 가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확인을 안 하셨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계산을 안 해보셨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화를 안 하셨습니다. 그냥 이웃의 말만 믿고 포기하셨습니다. 64세가 됐습니다. 65세가 됐습니다. 66세가 됐습니다. 67세가 됐습니다. 주택연금은 생각도 안 하셨습니다. 기초연금 못 받게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적금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3천만 원 있던 적금이 2천만 원이 됐습니다. 1,500만 원이 됐습니다. 1,000만 원이 됐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조금씩 깨서 쓰셨습니다. 68세가 됐습니다.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 가셨습니다. 친한 친구분들과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친구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택연금 받기 시작했어. 네. 주택연금요? 박 부자 씨가 놀라서 물으셨습니다. 응, 매달 150만 원씩 나와. 그런데 기초연금은요? 기초연금? 주택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누가 그래? 나 기초연금도 받아. 네. 정말요? 둘 다요? 박 부자 씨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정말 둘 다 받으세요? 응, 받지. 왜? 저는 주택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 들어서 안 받았는데. 아니야, 계산해보면 돼. 복지로 사이트에서 계산해봤어? 아니요, 안 해봤어요. 해봐. 받을 수도 있어. 집에 돌아오셔서 바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검색하셨습니다. www.bokjiro 고 KR에 들어가셨습니다.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을 찾으셨습니다. 기초연금 계산을 클릭하셨습니다. 정보를 입력하셨습니다. 가구원수 2명 부부, 소득 항목에 입력하셨습니다. 국민연금 본인 월 40만 원, 배우자 월 60만 원, 주택연금 월 0원, 계산하기를 눌렀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가능. 그럼 주택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입력하셨습니다. 주택연금 월 150만 원. 계산하기를 눌렀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불가. 아, 150만 원 받으면 안 되는구나. 그럼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주택연금 월 100만 원. 계산했습니다. 결과 기초연금 수급 불가. 주택연금 월 50만 원. 계산했습니다. 결과 기초연금 수급 가능. 아,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주택연금을 월 50만 원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산을 해보셨습니다. 주택연금 월 50만 원이면 5년 동안 얼마입니까? 50만 원 곱하기 60개월은 3천만 원입니다. 기초연금은 계속 받으셨으니까 손해는 아닙니다. 주택연금 3천만 원을 못 받으신 겁니다.
아니, 잠깐. 63세 때였으니까 그때 받았으면 금액이 더 적었을 겁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셨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하셨습니다. 8억 원 주택 63세 기준으로 입력하셨습니다. 결과 월 약 100만 원. 63세에 월 100만 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5년이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 곱하기 60개월은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복지로에서 계산해 보셨습니다. 주택연금 월 100만 원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 월 50만 원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월 50만 원 더하기 기초연금 34만 원은 84만 원입니다. 5년이면 얼마입니까? 84만 원 곱하기 60개월은 5,040만 원입니다. 실제로 받았던 기초연금은 빼야겠죠. 34만 원 곱하기 60개월은 2,040만 원입니다. 5,040만 원 마이너스 2,040만 원은 3천만 원입니다. 어떻게 계산해도 최소 3천만 원에서 최대 6천만 원을 못 받으신 겁니다. 계산이라도 해볼 걸. 복지로에서 계산만 해봐도 알 수 있었는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남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보, 주택연금 받을 수 있었대요. 네. 기초연금은요? 계산해봤더니 주택연금 월 50만 원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요? 그럼 지금이라도 받아야지. 5년 동안 3천만 원 못 받았어요. 뭐? 3천만 원? 부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바로 다음 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화하셨습니다.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서류를 준비하셨습니다. 68세 기준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하셨습니다. 8억 원 주택 68세 기준으로 월 약 150만 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유지하려면 금액을 조절해야 했습니다. 복지로에서 계산한 결과 주택연금을 월 50만 원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승인이 났습니다. 이제 박 부자 씨는 이렇게 받고 계십니다. 국민연금 월 40만 원입니다. 주택연금 월 50만 원입니다. 기초연금 월 34만 원입니다. 합치면 월 124만 원입니다. 남편분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월 184만 원입니다. 하지만 후회가 남습니다. 5년 전에 받았으면 그때 계산만 해봐도 알 수 있었는데 동네 할머니 말만 믿지 말고 직접 확인할 걸. 박 부자 씨의 실수는 명확합니다. 직접 확인을 안 하신 겁니다. 이웃의 말만 듣고 포기하셨습니다. 복지로에서 계산을 안 해보셨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상담을 안 받으셨습니다. 못 받는다는 말만 믿으셨습니다. 결과는 5년 동안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의 손실입니다. 계산만 했어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확인만 했어도 피할 수 있었던 손해입니다. 이순자 씨는 계산 안 해서 연 144만 원을 내고 계십니다. 박 부자 씨는 확인 안 해서 6천만 원을 못 받으셨습니다. 둘 다 계산과 확인만 했어도 피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이야기를 꼭 보셔야 합니다. 정확히 무엇을 계산하고 확인해야 하는지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시면서 따라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정확히 무엇을 확인하고 계산해야 하는지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따라하시면 됩니다. 총 15가지 항목입니다. 체크 1. 현재 받고 있는 국민연금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국민연금을 월 얼마 받고 계십니까?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거나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 금액을 확인하셨으면 1년 금액을 계산하십시오. 월 50만 원이면 연 600만 원입니다. 월 100만 원이면 연 1200만 원입니다. 이 숫자를 종이에 적어두십시오. 체크 2. 현재 받고 있는 다른 소득을 확인하십시오. 근로소득이 있으십니까?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받는 소득이 있으십니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있으십니까? 사업소득이 있으십니까? 모든 소득을 확인하십시오. 단, 기초연금은 제외하십시오. 기초연금은 건강보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의 연 금액을 계산하십시오. 종이에 적어두십시오. 체크 3. 현재 총 소득을 계산하십시오. 국민연금과 다른 소득을 합치십시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연 600만 원이고 이자소득이 연 100만 원이면 총 700만 원입니다. 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종이에 크게 적어두십시오. 체크 4. 주택 시세를 확인하십시오. 본인이 소유하신 주택의 현재 시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십시오.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시세가 나옵니다. 여러 호수의 시세를 보시고 평균을 내십시오. 예를 들어 4억 8천만 원에서 5억 2천만 원 사이면 약 5억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금액을 적어두십시오. 주택연금은 시세 12억 원 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본인 주택이 12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십시오. 체크 5.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십시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화하십시오. 번호는 1688-8114입니다. 주택연금 상담받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상담원이 물어볼 겁니다. 주택 시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십니까? 알려드리십시오. 상담원이 예상 월 수령액을 알려줄 겁니다. 예를 들어 월 약 120만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할 겁니다. 이 금액을 적어두십시오.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www.hf.go.kr에 들어가셔서 직접 모의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체크 6. 건강보험 피부양자인지 확인하십시오. 현재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계십니까? 피부양자이시면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계실 겁니다. 확인이 필요하시면 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제가 피부양자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피부양자이시면 다음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부양자가 아니시면 이미 지역가입자이시므로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체크 7. 현재 소득과 주택연금을 합쳐서 연 2천만 원을 넘는지 계산하십시오.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체크 3에서 계산한 현재 총 소득을 보십시오. 체크 5에서 확인한 주택연금 예상액을 보십시오. 주택연금 월 금액을 연 금액으로 바꾸십시오. 월 100만 원이면 연 1200만 원입니다. 현재 총 소득과 주택연금 연 금액을 합치십시오. 예를 들어 현재 소득이 연 1200만 원이고 주택연금이 연 1200만 원이면 합쳐서 24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을 넘습니까?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체크 8. 만약 2천만 원을 넘으면 주택연금 최적 금액을 계산하십시오. 2천만 원을 넘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택연금 금액을 조절하면 됩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2천만 원에서 현재 총 소득을 빼십시오. 예를 들어 현재 소득이 1200만 원이면 2천만 원 마이너스 1200만 원 800만 원입니다. 주택연금을 최대 연 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월로 환산하십시오. 800만 원 12개월 약 67만 원입니다. 주택연금을 월 65만 원 정도로 신청하시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이 숫자를 적어두십시오. 체크 9. 배우자가 있으시면 배우자 소득도 확인하십시오. 배우자가 계십니까? 배우자도 소득이 있으십니까? 배우자의 국민연금, 근로소득 등을 모두 확인하십시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세대 단위로 계산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쳐서 2천만 원을 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소득이 연 800만 원이고 배우자 소득이 연 600만 원이면 합쳐서 1400만 원입니다. 주택연금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2천만 원 마이너스 1400만 원 600만 원입니다. 월 50만 원 정도입니다. 체크 10.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지 확인하십시오.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까? 월 얼마 받고 계십니까?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면 주택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로 고 KR에 들어가십시오.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을 클릭하십시오. 기초연금 계산을 선택하십시오. 현재 소득과 주택연금 예상액을 입력하십시오.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수급 가능이 나오면 주택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 불가가 나오면 주택연금 금액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여러 금액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어느 금액까지 받아야 기초연금을 유지할 수 있는지 찾으십시오. 체크 11. 손익분기점을 계산하십시오. 주택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내더라도 받는 게 나은지 계산해 보십시오. 주택연금 예상액에서 건강보험료를 빼십시오. 예를 들어 주택연금을 월 100만 원 받으시면 건강보험료가 월 12만 원입니다. 100만 원 마이너스 12만 원 88만 원입니다. 순수령액이 월 88만 원입니다. 주택연금을 안 받으면 0원입니다. 받으시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내더라도 받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체크 12. 중도해지 비용을 확인하십시오. 주택연금을 받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도해지를 하시면 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주택연금을 월 100만 원씩 받으셨다면 총 1억 2천만 원을 받으신 겁니다. 여기에 이자가 붙습니다. 해지하시려면 약 1억 5천만 원 정도를 상환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는 부담이 큽니다. 평생 받으실 각오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체크 13. 부부 공동 신청인지 단독 신청인지 결정하십시오. 배우자가 계십니까? 부부 공동으로 신청하시면 어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셔도 남은 배우자가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신청하시면 본인이 돌아가시면 주택연금이 중단됩니다. 부부 공동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체크 14. 신청 타이밍을 결정하십시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까? 그럼 기초연금을 먼저 받으시고 나서 주택연금을 신청하십시오. 순서가 중요합니다. 주택연금을 먼저 받으시면 소득이 늘어나서 기초연금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체크 15. 재산세와 관리비 납부 능력을 확인하십시오. 주택연금을 받으셔도 재산세는 계속 내셔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도 계속 내셔야 합니다. 연간 재산세가 얼마나 나옵니까? 월 관리비가 얼마입니까? 주택연금으로 이 금액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15가지 체크리스트입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마십시오. 이순자 씨는 체크 7번을 안 하셔서 손해를 보셨습니다. 박부자 씨는 체크 10번을 안 하셔서 손해를 보셨습니다. 15가지 전부 확인하시면 최적으로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확인만 하고 실행을 안 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정확히 어떤 순서로 실행하시면 되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과 함께 확인하셔야 할 다른 제도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행하시면 되는지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과 함께 확인하셔야 할 다른 제도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행 단계입니다. 총 8단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단계 소득 계산하기 소요 시간 약 30분. 종이와 펜을 준비하십시오. 계산기도 준비하십시오. 휴대폰 계산기를 쓰셔도 됩니다. 먼저 국민연금 월 수령액을 적으십시오. 모르시면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전화하십시오.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드리면 바로 확인해 주십니다. 월 금액을 12배 하십시오. 연 금액이 나옵니다. 크게 적어두십시오. 다른 소득이 있으시면 그것도 적으십시오.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입니다. 모두 합치십시오. 현재 총소득이 나옵니다. 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치십시오. 2단계 주택 시세 확인하기 소요 시간 약 10분. 네이버에 접속하십시오. 부동산 메뉴를 클릭하십시오.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시세가 나옵니다. 최근 실거래가를 보십시오. 여러 호수를 보시고 평균을 내십시오. 종이에 적으십시오. 12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십시오. 12억 원을 넘으면 주택연금 신청이 안 됩니다. 3단계 주택연금 예상액 확인하기 소요 시간 약 20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화하십시오. 번호는 1688-8114입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전화가 연결되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주택연금 상담받고 싶습니다. 상담원이 물어볼 겁니다. 주택 시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까 확인한 시세를 말씀하십시오.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십니까? 생년월일을 말씀하십시오. 배우자 계십니까? 계시면 배우자 생년월일도 말씀하십시오.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상담원이 계산해 줄 겁니다. 월 약 10,000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종이에 적으십시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정액형과 전후 후박형의 차이가 뭡니까?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담원이 자세히 설명해 줄 겁니다. 전화를 끊으시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상담원이 알려줄 겁니다. 메모하십시오. 4단계 건강보험 기준 계산하기 소요 시간 약 20분. 1단계에서 계산한 현재 총 소득을 보십시오. 3단계에서 확인한 주택연금 예상액을 보십시오. 주택연금 월 금액을 12배 하십시오. 연 금액이 나옵니다. 현재 총 소득과 주택연금 연 금액을 합치십시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총 소득 연 1,200만 원. 주택연금 예상액 월 120만 원 연 1,440만 원. 합계 2,640만 원.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은 연 2천만 원입니다. 2,640만 원은 기준을 넘습니다. 640만 원 초과했습니다. 이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월 12만 원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금액을 조절하면 됩니다. 5단계 최적 금액 결정하기 소요 시간 약 30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천만 원 이하로 맞춰야 합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2천만 원 마이너스 현재 총 소득 주택연금 최대 가능 금액. 예를 들어 현재 총 소득이 1,200만 원이면 2천만 원 마이너스 1,200만 원 800만 원. 주택연금을 최대 연 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월로 환산하십시오. 800만 원 나누기 12는 약 67만 원. 주택연금을 월 65만 원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총 소득이 얼마가 됩니까? 1,200만 원 더하기 780만 원은 1,980만 원. 2천만 원 이하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건강보험료 0원입니다.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선택 주택연금을 많이 받고 건강보험료 내기. 예월 120만 원 받고 건강보험료 월 12만 원 내기. 순수령 월 108만 원. 두 번째 선택 주택연금을 조절해서 건강보험료 안 내기. 예월 65만 원 받고 건강보험료 0원. 순수령 월 65만 원. 차이 월 43만 원. 어느 쪽이 나을까요? 첫 번째가 월 43만 원 더 많이 받으십니다. 건강보험료를 내더라도 많이 받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본인 상황에 맞게 결정하십시오.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러우시면 두 번째를 선택하십시오. 조금 더 받고 싶으시면 첫 번째를 선택하십시오. 6단계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하기 소요 시간 약 20분.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을 켜십시오. 복지로를 검색하십시오. www.bokjir로 고 KR에 접속하십시오. 메인 화면에서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을 찾으십시오. 클릭하십시오. 여러 제도가 나옵니다.
기초연금 또는 기초생활보장을 클릭하십시오. 정보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가구원 수를 입력하십시오. 혼자 사시면 1명입니다. 부부시면 2명입니다. 소득 항목을 입력하십시오. 국민연금 금액을 입력하십시오. 주택연금 금액도 입력하십시오. 아까 결정한 최적 금액을 입력하십시오. 재산 항목을 입력하십시오. 주택 시세를 입력하십시오. 예금이나 적금이 있으면 입력하십시오. 자동차가 있으면 입력하십시오. 다 입력하셨으면 계산하기를 클릭하십시오. 결과가 나옵니다. 수급 가능이 나옵니까? 축하드립니다.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 불가가 나옵니까? 주택연금 금액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주택연금을 월 50만 원으로 입력하고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 번 해보시면서 최적 금액을 찾으십시오. 7단계 서류 준비하기 소요시간 약 1시간. 이제 신청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준비하십시오.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십시오. 주민등록 등본 발급해 주세요. 무임 발급기에서도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등기소에 직접 가셔도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십시오.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8단계 주택연금 신청하기 소요시간 약 2시간. 서류를 다 준비하셨으면 신청하십시오.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점을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상담을 받으시면서 신청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가까운 지점을 찾으십시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지점 찾기를 하십시오. 또는 1688-8114로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방문 예약을 하십시오. 예약 없이 가시면 오래 기다리실 수 있습니다. 예약 날짜에 지점을 방문하십시오. 준비한 서류를 가져가십시오. 상담을 받으십시오. 상담원이 자세히 설명해 줄 겁니다. 결정한 월 수령액을 말씀하십시오. 월 65만 원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상담원이 도와줄 겁니다.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심사가 진행됩니다. 약 2주 정도 걸립니다. 승인이 나면 연락이 옵니다. 다음 달부터 매월 지정한 날짜에 입금됩니다. 8단계를 모두 완료하시면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연금과 함께 확인하셔야 할 다른 제도들이 있습니다.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이 봐야 할 제도 1. 기초연금. 앞에서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셨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나왔습니까?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십시오.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인 정액이 월 22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하시면 약 30일 정도 심사 기간이 걸립니다. 승인되면 월 최대 34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과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인 정액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같이 봐야 할 제도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현재 피부양자이십니까? 주택연금을 신청하신 후 3개월 정도 지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재확인합니다. 소득이 늘어났으니까요. 통지서가 올 수 있습니다. 미리 계산하셨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연 2천만 원 이하로 맞추셨으면 유지됩니다. 혹시 탈락 통지를 받으시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십시오. 소득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계산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봐야 할 제도 3.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받고 계십니까?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인상됩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받으실 겁니다. 국민연금이 인상되면 주택연금과 합친 금액도 늘어납니다. 건강보험 기준 2천만 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매년 재계산하십시오. 국민연금이 인상되면 그만큼 주택연금을 조금 줄이는 것도
고려하십시오. 하지만 주택연금은 한 번 정하면 금액을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같이 봐야 할 제도 4. 장기요양보험. 만 65세 이상이시고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치매가 있으시면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으시면 요양원 비용이나 방문 요양 비용의 본인 부담금이 대폭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요양원비가 월 200만 원인데 3등급을 받으시면 본인 부담금이 월 21만 원 정도만 내시면 됩니다. 179만 원이 절감됩니다. 주택연금으로 요양비를 충당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같이 봐야 할 제도 5. 종합부동산세.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면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됩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셨을 겁니다. 주택연금 가입하시면 이 세금이 면제됩니다. 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같이 봐야 할 제도 6. 재산세. 주택연금을 받으시더라도 재산세는 계속 내셔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면제되지만 재산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나옵니다. 주택연금으로 재산세를 내실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십시오. 재산세가 부담스러우시면 주택연금 금액을 조금 더 높게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6가지 제도를 함께 확인하시면 주택연금을 최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8단계 실행과 6가지 제도 확인을 모두 하셨으면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마무리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핵심 정리와 지금 당장 할 일 2025년 기준. 오늘 주택연금에 대해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핵심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주택연금은 소득입니다. 집은 재산이 맞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매달 받는 돈이니까 소득입니다. 건강보험에서 100%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기초연금 계산할 때도 소득 환산율을 적용해서 약 70%가 소득으로 잡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계산할 때도 100% 소득으로 잡힙니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순자 씨가 이 착각 때문에 연 144만 원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십니다. 주택연금은 소득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둘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은 연 2천만 원 이하입니다. 2025년 기준입니다.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합쳐서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탈락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월 평균 12만 원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1년이면 144만 원입니다. 20년이면 2,880만 원입니다. 하지만 주택연금 금액을 조절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2천만 원에서 현재 소득을 빼십시오. 남은 금액만큼 주택연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연 2천만 원 이하. 이 기준을 꼭 기억하십시오. 셋째, 계산이 필수입니다. 계산 없이 신청하지 마십시오. 일단 받고 보자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순자 씨처럼 됩니다. 못 받는다는 말만 듣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박부자 씨처럼 됩니다. 반드시 계산하십시오. 현재 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하십시오. 주택연금 예상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십시오. 합쳐서 2천만 원 넘는지 계산하십시오.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해보십시오. 계산만 하시면 최적 금액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계산이 생명입니다. 이 3가지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산 안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를 보십니다. 어떤 손해일까요? 계산 안 하고 주택연금을 신청하시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실 수 있습니다. 연 144만 원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10년이면 1,440만 원입니다. 20년이면 2,880만 원입니다.
이순자 씨가 지금 이 상황입니다. 또는 못 받는다는 말만 듣고 포기하시면 수천만 원을 못 받으십니다. 박부자 씨는 5년 동안 포기해서 최소 3천만 원에서 최대 6천만 원을 못 받으셨습니다. 지금 68세이십니다. 63세 때 신청하셨으면 5년 더 받으셨을 겁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 계산하지 않으시면 이런 손해를 보십니다. 매달 손해를 보십니다. 평생 손해를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2가지만 하십시오. 첫 번째, 소득 계산하기입니다. 지금 바로 하십시오. 소요 시간은 30분입니다. 종이와 펜을 꺼내십시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을 적으십시오. 12배 하셔서 연 금액을 계산하십시오. 다른 소득이 있으시면 그것도 적으십시오. 합치십시오. 현재 총 소득이 나옵니다. 이 숫자를 종이에 크게 적어두십시오. 이것만 하셔도 첫 번째 단계가 끝난 겁니다. 30분이면 됩니다. 지금 하십시오. 2번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화하기입니다. 오늘 하십시오. 소요 시간은 10분입니다. 번호는 1688-8114입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전화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주택연금 상담받고 싶습니다. 주택 시세와 생년월일을 알려드리십시오. 상담원이 예상 월 수령액을 알려줄 겁니다. 종이에 적으십시오.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메모하십시오. 전화를 끊으십시오. 10분이면 됩니다. 오늘 하십시오. 이 2가지만 하셔도 계산의 절반이 끝난 겁니다. 내일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을 하십시오. 모레 최적 금액을 결정하십시오. 이번 주 안에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다음 주에 신청하십시오. 단계별로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연금이나 복지제도를 신청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가? 이것을 가장 먼저 확인하십시오. 주택연금만 이런 게 아닙니다. 기초연금도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도 소득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든 신청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받으면 다른 걸 못 받게 되나? 소득이 늘어나서 기준을 초과하나? 이것을 먼저 계산하십시오. 그 다음에 신청하십시오. 순서가 중요합니다. 계산이 먼저입니다. 신청은 나중입니다. 이 원칙만 지키시면 손해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주변에 주택연금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한 분이라도 더 계산하게 도와주십시오. 한 분이라도 덜 손해보게 도와주십시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도 해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주택연금 중도 해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사망 시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 만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계산하십시오. 오늘 전화하십시오.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